네, 자 여기 왼쪽에 생기는 점 C의 좌표에 대해서는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그래프를 잘 바라보시면 되겠죠. C는 로그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라는 i랑 그 다음에 여기 로그 그래프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것에서는 왼쪽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서 이때 주의할 것은 k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k가 지금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x다 이렇게 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x3의 x좌표를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뽑아야 되냐면 점 a도 뽑아야 돼요. a. 자, a라는 점의 좌표는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4랑 로그 2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자, 요거랑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얘도 로그 2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이거죠? 로그 2가 맞나? 로그 2가 아니구나. 미안. 아, 맞네. 다 로그 2구나. 여기다 2를 빼먹었구나. 죄송. 네, 요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좌표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x2도 뽑아야겠죠? b점도 필요하니까. 자, 이쪽에 여기쯤에 b점 요렇게 잡아볼까요? 지금 애매하게 그냥 a, b, c 요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 b, c를 잡았을 때 이 점의 x2라는 것은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로그 2의 kx랑 얘가 좀 불편하다는 거야. 원본 문제도 이게 좀 불편한 거였죠. 얘랑 그 다음에 로그 2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자, 요거랑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만나는 거냐? 4지, 4. 4. 자, 요거랑 또 누가 만나는 거냐면 로그 2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m. 자, 요거 세 개가 지금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좌표. 요게 지금 점 B의 좌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A, B, C 하고 했을 때 이것을 x1, x2, x3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x1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를 x2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를 x3다. 자, 요런 식으로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A, B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A, C의 기울기의 합이 0이다. 그래서 요 조건을 이렇게 써볼게요. 기울기입니다. 누구의 기울기냐면 A, B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더하기 A, C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A, C의 기울기의 합이 0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x1 분의 x2. 자, 얘가 누구랑 같냐면 x2 분의 그 다음에 x랑 같다. 요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이제 x1, x2, x3를 몽땅 뽑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은 이런 식의 표현도 한번 해보자고. b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우리가 사실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등기술 할 때 이런 걸 다뤄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냥 r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r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x2는 x1 곱하기 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얘가 뭐다? x1 곱하기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x3도 마찬가지 x2에다가 r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x2에다가 r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i는 x1으로 표현한다면 x1 곱하기 r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가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두 개, 여기는 로그 그래프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뭐냐면 이 A, B의 기울기. 자, 여기 기울기를 표현할 때 X 좌표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로그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결국 무슨 차이밖에 없냐면 상수항 차이밖에 없어요. 상수항 차이밖에. 그래서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수월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 로그 집어넣은 거에서 요거 로그 집어넣은 거, 로그 값을 빼주는 거니까. 됐나?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해서 그 다음에 이 기울기에 대한 조건까지 같이 좀 끌고 가봅시다. 자, 하나씩 좌표를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 x1에 대한 것부터 정리해 봅시다. 자, 얘랑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때 x1의 좌표는 4를 지켜주고 싶은 거니까 뭐 넘길까요? 넘겨오면 그럼 얘가 아니 지키고 싶나? 안 지키고 싶은데 4를 지키려면 너무 귀찮아지잖아? 에이, 그냥 쓰죠. 얘는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요점의 x좌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 요점의 x좌표 x3다 라고 주면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겨서 양수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넘어오면 1 마이너스 k. 그래서 1 마이너스 k 분의 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되셨어요? 그냥 로그로 갖다 쓴 거죠. 야, 이거 뭐지? 창문을 좀 열어줄까? 잠깐, 오늘 미세먼지 괜찮나? 애들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해. 아니, 콜록콜록 하면 어떡해.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날씨에 에어컨 같은 거 틀면 난 너무 무서운걸? 애들 감기 걸리면 어떡해. 자,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제발, 저리 가. 좋음이야. 창문을 좀 열어줄게. 태연이, 야, 너는 감기 걸리잖아. 넌 열지 마. 나만 열게. 여기만 열어도 애들이 좀 괜찮아 하더라고. 네, 자, 그래서 이제 x2에 대한 좌표를 표현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기울기 m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좌표를 쓰실 때는 계산하기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요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k랑 미지수 없는 거 이렇게 두 개 쓰는 게 최악이고, 일단 요렇게 두 개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 요렇게 두 개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 x2라는 요 좌표는 k-1분의 얼마다? 요거는 4다. 요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나? 그러면 봐봐. 자,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1이랑 곱하면 x1 제곱 r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요거 x1 제곱 r 제곱이면 요걸 뭐한 거랑 제곱한 거랑 같아야겠다. 요렇게 하나 쓸 수 있겠다. 맞습니까? 이거 천천히 하고 있죠. 이거 좀 어려웠잖아요. 이거 문제가 좀 복잡해. 그래서 지금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정리를 좀 해보자고. 그러면 이때 첫 번째 필요한 식은 x1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자, x1이고요. 이 x1에다가 누굴 곱했을 때? x를 곱했을 때 1 마이너스 k 분의 m이다. 자, 요렇게 곱해줬더니 얘가 가운데 오는 x2가 x1 곱하기 r이니까 요거를 제곱한 거랑 같겠다. 그래서 k-1분의 4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봐도 괜찮고, 자, 이게 애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바로 쓰게 되면 x2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 x1 곱하기 x랑 같다. 이렇게도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걸 정리할 거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m이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 k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 이렇게 붙게 되고, 얘가 k 마이너스 1분의 4나 날렸죠. 4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플러스 치워주니까 m 값이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k 마이너스 1분의 4 곱하기 k 플러스 1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더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x3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모든 좌표를 어떠한 문자로 한 가지 문자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지. 괜찮아? 한 가지 문자로. 그래서 자, 이걸 이용하면 저기 있는 파란색 x3의 좌표는 m에다가 누구 곱하라고? 1-k분의 1을 곱해주라고. 그러면 얘가 1-k니까 k-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지요. 맞나요? 네, 그러면 자, 이제 x1, x2, x3의 좌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어? k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식을 누구를 끌고 가느냐? 거기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누구를 집중해 보자. 여기 기울기의 합이 0이다라는 걸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x좌표의 차이는 이제 전부 다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때 y좌표를 또 깨끗하게 쓸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y좌표에다가 이걸 쓰면 다시 요거 집어넣어서 정리해야 되니까 불편해. 마찬가지로 요거 집어넣냐, 요걸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A, B, C 세 개의 점을 모두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모두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로그 2의 x 플러스 4 요거는 지금 A점이랑 B점은 표현할 수 있지만 누구는 표현할 수 없지? 여기는 C점은 표현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A, B, C라는 세 개의 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함수식을 표현해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걔를 누구로 하면 되겠어요? 로그 2의 kx, 로그 2의 마이너스 kx, 로그 2의 마이너스 kx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괜찮니?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론에 필요한 식을 정리를 써볼게요. 그러면 자, A점의 좌표, C점부터 쓸게. C점 좌표 정리한 거 써줄게 그냥. C점의 좌표는 K-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4 곱하기 K 플러스 1에다가 앞으로 마이너스 요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로그 2의 그 다음에 K-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4 곱하기 K 곱하기 K-1 요렇게 나오게 될 거야.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다? 로그 2의 마이너스 KX에다가 집어넣은 것이다. 그 다음에 자 A점 좌표를 여기다 써드릴게요 또. 그래서 A점 좌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4 그리고 Y좌표는 로그 2의 K 플러스 1분의 4K 이렇게 표현이 되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 B에 대한 좌표 B에 대한 좌표는 K-1분의 4 1분의 4 콤마 그 다음에 Y좌표가 로그 2에 그 다음에 K-1분의 그리고 분자가 4K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에 대한 식 세우면 돼요? 기울기에 대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선 진짜 계산이야. 이거에서 이거 두 개 기울기랑 이거 두 개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 더해서 0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계산이 좀 많죠. 계산이 많아도 근데 이 정도 계산은 물어볼 수 있다. 있는 기출이야 이거. 이 학교에서 이상하게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방학 때 풀어본 적이 있는 기출이에요. 아시겠죠? 괜찮소? 좌표 다 세워드렸으니까 기울기 합에 대한 건 식을 세워야겠지? 아니야? 해줘? 아 거짓말하지 마 이거는. 거절을 몰라 씨. 안 해줘? 아니 이거 씨. 거절을 몰라 씨. 자, 식 정리한 거 써드릴게요. 그래도 오케이 방향은 알고 가라고. 그래서 나는 다 했는데 씨. 나만큼도 안 풀어? A, B의 기울기 자 요거 식 세워드리면 얘가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8K 분의 그 다음에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이걸 1 전개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 로그 2에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분의 K 플러스 1 요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 근데 니네 이런 거 계산 안 해보잖아? 계산 안 늘어. 니네 그리고 로그 계산도 버벅거리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버벅거린다기보다는 매끄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요건 정리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2 계산이 하다 보면 늘 것 같죠? 해야 늘죠. 그죠? 해야 늘죠. 모의고사에서 계산 긴 거 무조건 나와. 하루아침에 그때가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드립이 뭔 줄 알아? 엄마가 어렸을 때 기타 한 수업을 안 시켜서. 과연 기타 한 수업을 안 시켜서 그랬을까? 기타 한 수업 시켜도 계산 안 하려고는 안 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둘이 뭐 하면? 더하면 0이다 라는 거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나머지 진짜로 그냥 계산식만 쓰면 되겠지? 됐나? 네. 다음에 자 25번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우리 풀어본 적이 있지요? 리얼리? 네. 얼마 전에 시험으로 풀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교재에 문제 있었나? 자, 25번. 보자고. 자,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자, 요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a보다 크거나 같고 x 값이 4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sin x는 k다. 자, 얘가 오직 한 실근을 가지게 하고 싶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오직 한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k 값이 한 개래. 한 개뿐이래. 한 개뿐이고, 그러면 한 개라니 이렇게 글을 못 읽냐. 가질 때 k 값은 1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두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m값은 m값보다는 n값이 크고 얘네들은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리고 닫힌 구간 ma, na. 자, 요 범위에서 sin x의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 했을 때 뭐가 돼야겠다? 0이 나와야겠다. 요거네. 그쵸?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기지. 이게 오직 한 실근을 가지게 하는 케이스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냐면 K가 1일 때, 요때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본 형태의 사인 그래프를 갖다 놓고 생각해 봅시다. 기본 형태의 사인 그래프에서는 얘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봐. 뭐냐면 A 값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0과 2파이 사이에서 요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요 점이 A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내가 4A가 그럼 이거 4배니까 하나, 둘, 셋, 뭐 4칸 가서 여기쯤에 뭐 4A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돼? 그래프를 여기까지 쓴다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쓰게 되면 한 실근을 가지는 경우가 K가 1일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지? 왜냐하면 여기에 K가 있어도, 여기 K가 있어도, 여기 K가 있어도 계속해서 한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A라는 아이랑 그 다음에 여기 4A라는 아이랑 어디에 대해서 여기 좌우로 대칭인 관계로 생겨야 그래야 언제만 K값이 1이라고 했을 때에만 딱 몇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였죠.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 다루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다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맞출 수 있겠지. A 더하기 4A라고 주게 되면 얘가 2분의 파이의 몇 배? 2배와 같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A 값은 얼마냐면 5분의 그 다음에 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sin x를 쓰고 있는데 내가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거냐면 5분의 파이 m보다는 크거나 같고 x 값이 5분의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n 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 되고 싶다? 더해서 0이 되고 싶다. 이거야. 그죠?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 한 번 더 그려드릴게요. 자, 얘가 5분의 파이 으악. 자, 요런 그래프 얘가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 더 많이 갈 순 없네. 왜냐면 mn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으악 하고 얘가 으악 해서 자, 요렇게 생겨있는 그래프다 라고 해봅시다. 네, m값이 5분의 파이입니다. 보세요. 자, 내가 여기에 그냥 하나 5분의 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건 그냥 단순히 내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순간이 오면 값을 정해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풀 문제들은 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나왔을 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만약 여기가 5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여기를 쓰냐 안 쓰냐부터 구분을 해줄 거란 말이지. 이걸 안 쓸 거면 봐봐. 여기를 안 써서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 뭐가 될 수 없어요?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딱 두 가지인 거야. 여기에는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더해서 뭐가 되는 경우 0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 경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얘랑 얘를 안 쓸 거면 그러면 뭐야, 여기까지 안 온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 관계로 존재하게 되면 이땐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일 건데 얘네 둘은 부호는 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더하면 무조건 뭐 되겠어요? 0이 돼버리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선을 잡아드리면 여기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케이스로 5분의 m 값이 누구보다 작다면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를 쓴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된다면 자, 이때는 5분의 n이라는 아이가 얘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았냐면 2분의 3파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겠어요. 그리고 n값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얼마보다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뭐 뒤에 걸 안 써도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것도 알아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때는 일단 5분의 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이 n, 자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어디에 대해서, 여기 파이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해야겠다. 그래서 얘가 2파이다 요걸 만족한다 라고 하되, 이때 핵심은 뭐였죠? 이 점을 안 쓴다는 게 핵심이잖아, 그치? 안 쓸 거니까 5분의 파이 m이 누구보다 커야 돼요? 2분의 파이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5분의 파이 n이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경우도 이렇게 노란색 형태에서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됐나? 좌우로 대칭인 거. 등짝이야.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고치실 때 또 값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일 때, m값이 1일 때는 뭐뭐 되냐면 8이랑 9랑 10 요렇게 세 가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m값이 2일 때는 b값이, n값이 8이랑 9랑 10 요네들이 지금 누구예요? 여기 왼쪽에서 출발할 때 이쪽으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언제 있냐면 3일 때는 넘어간 거야. 3일 때 누구 있고요? 7 있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누구 있겠죠? 6 있겠죠. 요거 만족하는 게 이렇게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풀어보셔야겠죠. 지금 뭐 더 풀어보라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다음에 28번. 예, 자, 요것도 F합성 GX. 일단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합성함수를 다루실 때 바깥에 함수값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겉함수부터 푸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2 곱하기 사인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x 라고 했을 때 얘가 루트 2래요. 그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 봐야겠다. 사인에다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값을 일일이 뽑아서 보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사인에 2분의 파이에다가 누굴 집어넣을 거냐면 일단 gx를 넣겠죠. 넣었을 때 얘가 루트 2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각의 범위부터 생각해 볼까요? 각의 범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그냥 바로 쓸게.
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나와야 돼. 그럼 각이 뭐가 돼야 돼? 4분의 파이가 시작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gx가 돼야 되는 게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4분의 3파이가 돼야 되니까 2분의 3.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4분의 9파이가 돼야겠죠. 4분의 9파이니까 2분의 9.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11. 이렇게 가는 거지. 되겠니?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자 음수 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얘가 2분의 1일 때 4분의 파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얼마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5파이가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3도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또 누구도 있겠죠? 마이너스 4분의 7파이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애들도 존재할 거야. 이해됐어요? 이걸 어떻게 찾는 거냐면 그냥 한 세트, 여기 두 세트까지만 찾아놓으면 이렇게 돼. 이거랑 이거랑 두 개는 분자만 2 차이, 이렇게 두 개는 분자만 6 차이, 이런 식으로 주기나 아니면 함수 대칭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주기, 잠깐만, 이거 숫자가 이상하네? 잘못 쓴 거 같네? 마이너스 파이고, 4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4분의 5라고 해놓고 3이라고 썼네, 미안. 이거 5죠? 네, 그래서 6 차이, 2 차이, 6 차이, 2 차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서로 다른 시분 개수가 몇 개가 되고 싶어요? 얘가 지금 12개가 되고 싶습니다. gx는 함수식이 뭐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얘가 3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n분의 파이 x, 요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봅시다.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되겠죠? 0보다 큰 쪽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서 최대값 얼마고요? 최대값 3이고요. 그래 보통 저는 여기다가 곱해서 그리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다가 값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해버리면 돼? 이 값 전체도 3분의 1 곱해버리고 쓰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기본 코사인으로도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에서 지금 3보다 큰 근은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건 버려야겠다. 그치? 그래서 이쪽도 버려야겠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근도 생길 수가 없잖아. 얘네들은 버려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들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1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여기에 2분의 3 이렇게 있겠다고. 됐어? 근이 몇 개 생기고 싶더라? 12개가 되고 싶더라. 12개.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야. 하나의 주기를 지나고 나면 몇 개가 만들어져? 6개씩 만들어져.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져오면 이미 나한테 필요한 12개는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끝났으면 끝 하고 치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안 생기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얘가 오른쪽으로 그 다음 추가로 그릴 때 처음으로 만나는 근이 누구예요? 여기네요. 그죠? 얘는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걸 포함시키지 않으려니까 그러면 여기 뭐 생기는지 봐줘야겠네. 여기 자 코사인 값 얘가 얼마 되고 싶어? 얘가 2분의 3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날리고 날려주니까 2분의 1 즉 n분의 파이 x가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네. 맞나? 괜찮나? 안 괜찮나? 아니 그냥 이거 푼 거잖아.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게 뭐냐고. 그럼 얘가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요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날리니까 3분의 n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길이가 3분의 n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 코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뭐니까? 주기가 2n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는 4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 끝에 생기는 이 별표는 뭐라고 주면 돼? 4n 플러스 3분의 n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30이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됩니까? 여기 안쪽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야겠네요. 개수까지 맞춰줄게요. 그럼 여기는 4n 마이너스 3분의 n이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4n 마이너스 3분의 n 보다는 커야 돼. 누가? 30이 더 커야 돼.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는 4n 플러스 3분의 n 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누굴 구해주어라? n값. 되겠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33번. 네, 요 문제는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수능 문제 변형한 거란 말이지. 자, y는 t 플러스 로그 2의 x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는 2의 t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바꿀 만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어때 쌤이 수업 때 나갈 때 한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 또 있는 그대로 다 풀어드린 다음에 질문 하나 한 번 더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문제죠? 아닌가? 너희 처음 보니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지? 그렇지 뭐. 자, 봐봐. 일단 이 문제의 조작이 좀 필요해. 뭐냐면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가 아니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나는 t 플러스 로그 2의 x가 2의 t 마이너스 x랑 같다인 뭘 찾을 거냐면 x 값을 찾을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을 할 건데, 자, 이쪽에 있는 t를 건드리기는 힘들어. 근데 이쪽에 있는 t는 내가 버리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등식 성질인 것을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기억해. 첫 번째 요 문제,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한쪽으로 몰빵을 하는 거야. 로그 2의 x가 얘가 누구랑 만난다? 2의 t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와 만난다 라고 이렇게 몰빵해서 본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이야. 이걸 기억하면 바뀌어도 풀 수 있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그 2x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야. 얘는 그리는 건데 누구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 이 우변에 있는 요 그래프의 특징을 아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자, 이 그래프를 그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t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선택지가 있냐면 이거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이건 t인데 얘는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난 이게 좀 불편한데? 라고 하면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를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 로그 2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x 플러스 t다. 요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그래프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어느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t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t만큼 요렇게 이동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둘 중에 뭘로 하든 똑같아요. 뭘로 하든 똑같고, 이게 두 번째 과정. 그래서 세 번째는 t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FT. 자, 요것을 이해하는 거.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지우고 설명을 좀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게, 그냥. 아닌가? 이걸로 할까? 이걸로. 자, 그래요. 너무 밑에다 그랬다. 자, 여기가 1, 여기가 2, 3, 4. 이렇게 있다고 보면, 로그 그래프가 로그 2. 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누구의 그래프냐면 지금 여기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 다음에 누굴 그릴 거냐? 요거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0,1을 지나면서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 얘가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되겠니? 여기까지. 자, 이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얘가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데 얘네 계속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양이랑 밑으로 이동한 양이랑 똑같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누굴 기준으로 그릴 거냐면 여기 0,1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그냥 어떻게 오른쪽 밑으로 뭐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야. 즉 이때 여기가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얘가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서 그래프가 옮겨진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다시 봐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 여기다가 t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t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이 기준점 그래프에 대한 이 정점을 어디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 2분의 1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옮겨놓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왼쪽으로는 2배 하는 거고 오른쪽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되면 지난 점 따라서 그려. 그래서 얘가 숫자 잠깐만 여기서 한 칸 가면 한 칸 더 올라가 2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가면 절반만큼 이렇게네.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요게 언제냐면 t값이 얼마일 때 t값이 2분의 1일 때 그려지는 그래프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ft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t값을 옮겨가면서 교점이 어디 생기냐라는 건데 아까 여기서 뭐다? t랑 그 다음에 ft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현재 이 상황에서 t값이 얼마일 때? t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때 ft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점의 x좌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f 2분의 1이다.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 로그 함수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뭐라고 해놨으니까 x좌표를 이거다라고 해놨으니까 요렇게 괜찮아?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이게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ft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f1하고 f2 자 요게 지금 같냐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이제 f1을 그려볼게.
F1은 여기에서부터 한 칸 내려왔으니까 이 점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란 얘기네. 그치?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갔을 때는 한 칸 위로 요 점 지나는 거 괜찮아요? 다시 봐봐. 노란색이 원래 점선 위치에 요 점 지나고 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지나게 되니?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지나는 게 원래 가지고 있던 지수함수겠지. 그지? 자, 우린 같은 곳을 보고 있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느낌이랄까?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0,1 지나는 걸 설명해야 되나?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2 지나는 걸 설명해야 되나? 그거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죠? 이해했어요? 지수함수가 마이너스 1,2랑 0,1 지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지수함수가 원래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 따라서 여기에 그냥 고리가 걸려 있는 거야. 이 고리 따라서 파란색 지선반을 계속 옮긴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 2분의 1만큼 옮겼을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그려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은 0,1에 있던 점이 여기 1,0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야. 얘가 1,0으로 옮겨지면 이 점은 어디로 왔겠니? 얘도 한 칸 내려왔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지수함수를 그려주자 이거야. 오른쪽으로 갔을 때 2분의 1, 또 2분의 1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 이때 그래프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 이게 언제? t값이 얼마일 때다? t값이 1일 때에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뽑힌다는 얘기고, 이때 만나는 점이 어딘지 알고 싶은 거잖아. 흰색과 만나는 점. 그 흰색과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여기네요. 그래서 얘가 F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아? 뭐 하는지 알겠어? t값 따라서 이 그래프를 이거를 이렇게 옮겨서 이 그래프를 얘가 이렇게 옮겨지는 그래프라고.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러한 그래프 이 직거리를 하면서 누구랑 만나는 거? 로그 2의 x랑 만나는 교점에 x 좌표를 찾는 거라고. 그걸 ft라고 준 거라고. 그래서 자 t값이 얼마일 때? 2일 때도 해봅시다. t값이 2가 된다면 여기서 두 칸,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 내려와서 이 점까지 뭐다? 0,1인 점을 옮겨라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지수함수는 또 여기 지나면서 왼쪽은 2배 되는 모양, 오른쪽은 절반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t값이 얼마일 때? t값이 2일 때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뭘 찾는 거야? 이 로그 함수랑 어디서 만납니까? 라고 보면 만나는 점은 또 어디에 있게 돼요? 여기에 있게 되네. 맞아? 이게 F2다 이렇게 생기는 거지. 됐나? 그럼 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F1이랑 F2랑 같다는 거 기억이 맞는 보기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봐봐요. F2까지 했잖아. 그치? F2까지 해놓고서 F2를 조금 더 멀리 이제 t값이 2보다 커지게 되면 이 그래프가 계속 내려올 거야. 내려오면 얘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니? 얘가 이쪽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어디에 생겨요? 여기에 생겨. 그지? 여기 지금 문제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눈빛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야. 교점의 x좌표가. 네. 그래서 좀 전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 니은이 그냥 틀렸다는 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왜냐면 처음에 내가 F2분의 그려봤던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f2분의 1이었는데 1일 때는 여기로 왔다가 다시 어디? 여기로 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져. 그러니까 무조건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니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ft는 t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랑 뭘 비교하는 거냐면 ft 자체가 t 값보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t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t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한 길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t 값이 되는 거야. 요 길이 자체가. 그치? 이렇게 옮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려지는 지수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생길 거니까 항상 여기 있는 t값을 기준으로 이 길이를 기준으로 왼쪽 편에 교점이 생기겠어요? 오른쪽 편에 교점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왼쪽 편에 교점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이게 어렵다고. 아니 그래프를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거야.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가 있으면 저 t보다 크지 않나요? 라고 하면 좌절이지.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는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때는 이게 t 값인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걸 걸어놓고 꼭다리 걸어서 이렇게 옮겨놓고 나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갈 거니까 당연히 이 길이보다 이 교점까지 여기 좌표가 더 항상 왼쪽에 생기게 된다고. 목 아파 씨.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보다는 요 길이 t보다는 교점이 항상 왼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ft보다는 t가 항상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는 게 그래프가 좀 헷갈리시면 이걸로 다시 그려봐도 괜찮고 이걸로 그리게 되면 얘가 로그 2x는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2의 마이너스 x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0,1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0,-1을 지나죠. 0,-1을 지나면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t만큼 왼쪽으로 t만큼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점 기준으로 지나는 거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을 그려보면 얘가 곧장 그냥 어디를 지나냐면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를 지나게 돼. 지나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가 뭐 여기 이게 t 값이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헤매고 있죠. 여기서 내가 어떤 t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 t값만큼 이미 지수함수가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였다고. 이미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이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t만큼 위로 t만큼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지수함수를 다시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로그 함수랑 어디에서 만납니까? 라는 걸 찾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 정답을 맞추려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때 이해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걸 하나씩 따라가 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봐요. 뭐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전혀 따라오지를 못하는 느낌이라 내가 말을 자꾸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해야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딱 한 번 더 얘기할게. 그런 풀린 눈가리로 보고 있으면 이제 그냥 과감하게 버릴 겁니다. 어차피 걔네들은 내가 죽을똥 살똥 챙겨도 중간고사 이미 망해 있어. 그죠? 망해 있는 시험이라 내가 거기다가 할 바에는 열심히 듣는 애들, 될 것 같은 애들 더 챙겨줄게요. 이게 지금 이해하려고 용을 쓰고 달려들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 판국에 나해라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섭진 않은. 그죠? 얘가 로그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t만큼 이렇게 이동시킨다라고 해서 다뤄볼게요. 밑에 있는 걸로. 지수함수 그래프를 원점 대칭을 시켜놓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칸 갔을 때 한 칸 가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그래프 제대로 안 그려본 인간들은 어차피 벽이 있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 자꾸 그려보라고 하는 건데 죽으라고 안 그리죠. 그럼 보면 여러분 과제 내는 거 봐도 그래프 먼저 그려서 상황을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래프 그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뜸 식으로 풀다가 식 막혔다. 여기서 이 식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질문. 제자리야. 들지 않아. 그렇게 되면 맨날 얘기하잖아. 함수인데 함수 단원인데 그래프를 안 그려? 함수인데 단원 이름이 함수인데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인데 그래프 그려야 돼. 자, 빨리 한번 갑시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t만큼 옮기는 거니까 이 그래프 전체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면서 이 흰색 그래프와의 교점이 어디에 놓이는가 그걸 구해보겠다는 얘기고 이들이 그냥 주면 문제를 이해해 먹을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걸 주는 거라고. F1을 구해봐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겨서 이 기준점이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라 해서 그려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럼 F1이 어딘데 T에다가 1 집어넣은 상태인 거고 그래서 1만큼 이동시킨 거죠. 그럼 이때 이 흰색 로그 함수와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F1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누굴 해봐야 되냐면 이제 내가 F2도 구해봐야 돼. 그죠? F2를 구하려면 오른쪽으로 2칸 옮겨놓고 위로도 2칸 옮겨놓으니까 요 점이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지수 함수를 그려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 지수 함수는 왼쪽으로 한 칸에 1만큼 갖고 오른쪽으로 한 칸에 2분의 1, 또 한 칸에 2분의 1만큼씩 해서 지수 함수를 그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때 흰색 이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최소값이니까 여기 있는 거 이걸 그려. 아니 최소값이란 말은 없죠. 여기 있는 요 점을 구해주자 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뤄주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아까 뭐 참고지수는 다 판단을 해드렸으니까 되는 것이 기억과 디귿이다 이건데 이건 좀 다뤄보셔야 됩니다. 그래프 좀. 그쵸? 뭐라도 좀 시도를 해봐야지. 49번. 그러니까 뭐를 시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시도가 뭐냐면 기초라고는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문자에다가 숫자 집어넣어가면서 하나씩 해봐야 된다고. 그게 되게 유치한 게 아니야.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49번 같은 거 나오면 계속 모르잖아. 그죠? 교재에서 3문제 연달아 있었고 시험에서도 2번이나 풀었었고 교재 나갈 때도 진도 정리도 해드렸었고 그죠? 여러분 이 문제만 지금 저한테 한 8번 정도 설명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모르죠. 일단 문제 보는 시야가 없어. 왜? 문제 보면서 고민을 안 하니까. 문제 특징을 알아야 될 거야. 하물며 여러분 학기 중에 최초의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 되면 뭘 합니까?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나랑 관심사가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부터 해보지 않나? 여러분 문제에 관심을 좀 줘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너희가 알아봐야지. 나는 겁나 잘 알아봐. 난 그만 좀 알아보고 싶어. 알아보기 싫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왜? 그지? 그래도 적어도 K에 대한 것은 구했으리라 믿어요. 네, 자 봅시다. 심지어 너희가 못할까봐 문제에서는 불안해서 P라고 해주고 sin T, 코사인 T, sin T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중심각이 얼마인 상태에서 T인 상태에서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T, sin T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선 Q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죠. 반지름이 1이고요. 일단 이거부터 뭐 여기서 루트 3보다 작거 나왔다. 이거까지 뭐 루트 3인 순간을 찾으면 되지 않니? 대수관계 찾을 때 항상 같을 때 찾아라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지?
여기 원 위에 점이랑 Q랑 루트 3이 되는 순간 심지어 이거 1이고 여기 길이 2인 것도 뻔히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얘가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사실 뭐, 문제 모르는 거는 괜찮아요. 문제 모르는 거야. 그런 거 나한테 질문해서 해결하면 되지. 근데 그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런 거지. 설명하면서 여러분 얼굴 맞출 때마다 내 의지가 점점 깎여. 그래서 점 P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 위치가, 점 P가 위치하는 곳이겠죠. PQ의 길이가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 찾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물어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안 물어볼래. 이거 K값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뻔. 오휴.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K값을 기울기로서 취급한다고 했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Y는 K 곱하기 X 플러스 2다. 이런 걸 못 알아보니까 너네 이제 K에다가 뭐 2K 붙어 있거나 마이너스 K 붙어 있거나 K분의 1 붙어 있거나 이러면 다 틀려가지고 올 거야. 기울기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뭘 알아봐야 뭘 조심해야지 기억이 나지. 그죠? 안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까먹는 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제발 까먹지 않은 자신이 없으면 기록을 해야지. 기록을 하고 다시 봐야지. 물론 난 잘 안 하지만. 이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 하셔야 돼요? 실근이 존재할 때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렇죠? K의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자, 이 i는 어디를 반드시 지나는 i입니까? 라고 하면 이 점, 여기 마이너스 2,0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i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울기에 대한 걸 묻는 거니까 기울기 뭐 특수하고 다 이미 나왔네요. 여기가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니까 여기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작년 홍천고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저번에 니네 그 계속 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 나 기억나는데 니네 교재 기준으로 홍천고 마지막 페이지 바로 직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페이지 거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였나? 뭐 그런 비슷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인가? 그런 문제 있지 않았나? 나만큼 기억할 힘이 없으면 기록을 해. 응? 기록을 해야지. 무슨 똥배짱이야. 계속 모르는데. 까지만 딱 얘기할게. 니네 뭘 해야 될지 얘기해줘야 되니까 이대로 있으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자, 여기 라지 M을 구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 돼요?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인 거고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의 실근을 TK다 라고 하였을 때 TK라고 하는 게 둘이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 실근 자체의 값은 K가 K1일 때 무슨 값이 되고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K2일 때 최소값이 된다 라고 했네. 그래서 TK는 실근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 T값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T값은 지금 여기 각의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각, 여기는 좀 못 알아먹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이해해. 근데 과제 봤을 때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넘어왔을 때 요 각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각이 T다. 요만큼이 우리가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P가 여기에 있어요. P가 여기에 있으려면 각이 요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각이 뭐가 되는 거냐면 T 값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T 값에 여기서 그냥 실근 TK라는 게 이걸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T 값, 요 각의 범위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쪽은 3분의 2파이겠지. 그래서 t 값이 뭐보다 커나 같냐면 3분의 2파이보다 커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정해지는 게 t 값의 범위입니다. t 값의 범위고요. 이제 이것까지 얘기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t라고 준 게 아니라 tk라고 줬잖아. 그치? 그림을 이쪽에 하나 더 그려드릴게. TK라고 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조금 더 실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같은 거 실제로 보시면 고3 때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게 되는 조건이에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여기 봐봐. T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새롭게 어떤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정의역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K. 그지? 그래서 얘는 이 각 t의 값이 뭐에 따라서 k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만약 내가 여기 있는 점 p를 잡게 되면 이 기울기 값이 뭐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k 값이 되는 거고, 이때 tk 값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하나밖에 없죠. 이쪽으로 요렇게 가는 거, 요 각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얘의 기울기가 뭐다? K1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다? TK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의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걸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봐야 돼요? 이게 원하는 게 뭔지 일단 함수가 정의됐을 때, 근데 저거 못하면 일단 수능은 92점 만점이 돼. 무조건 확정적으로 92점 만점이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이 계속 다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정의된 함수, 문제에서 이것을 이거라 하자라고 어떤 함수를 정의했으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다? 정의역에 무슨 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 문자가 문제 어디에 주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K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K가 어디 있는데 여기 K 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럼 이 K는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기울기로 사용했잖아. 그러면 이 K 값, 기울기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T가 어디 있다? 각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각을 TK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뭐 결론만 얘기해보죠. 그래서 얘는 TK 값은 K가 뭐일 때? K1일 때 최대이고, 그러면 이 TK 값이 제일 멀리 들어가 있는 건 언제겠어요? 순서 잘 지켜야겠죠? 얘가 제일 멀리 돌아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의 크기가 무엇이다? 얘가 제일 크다 해서 이게 TK1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K2일 때 최소요. 제일 적게 들어갔을 때 그럼 언제겠어요? 제일 조금 들어가서 끝났을 때는 요렇게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돌아가 있을 때 이 각의 크기가 TK2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TK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TK1은 얼마가 돼요? 3분의 4파이고 TK2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럼 필요한 건 다 구해드렸으니까 계산의 영역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35, 37 이게 고2 모의고사예요. 성목고도 올해 학교 프린트에 고2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고, 서원고는 아예 고2 모의고사만 지금 6개 나와 있고,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교재에서 설명 듣고 숙제 주고 또 풀어주고 했고, 어렵지.
2학년이 하기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 근데 너희는 할 수 있는 애들이고 해야 되는 애들이기도 하고. 자, 보자. K, T의 K승에서만 만나는 두 함수인데 하나가 Y는 T의 X승이다.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Y는 로그 T의 X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함수가 지금 무슨 함수냐면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은 일단 봐야 되겠죠. 역함수 관계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fx가 fx 자체가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별개입니다. fx는 t의 x승을 쓰고요. 그 다음에 로그 t의 x다 이렇게를 쓰겠대. 그래서 x가 k보다 작다.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증가하는 함수냐 감소하는 함수냐라는 것부터 정해야 되는데 얘가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봐봐요. 이 지금 gx가 fx-2k라고 되어 있고 y축 방향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건데 이 gx랑 hx의 해가 지금 a, 알파, 베타, k 이렇게 세 개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됩니까? 자, 안 되죠?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가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가야겠죠. 로그 함수가 이렇게 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k, t의 k승에서만 만나는 두 함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다가요. 요렇게 가는 거. 이게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이걸 지금 fx다라고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모르면 그려봐야죠. 그죠? 그 정도 노력은 해야 4점 주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했습니까? 밑으로 내렸죠. 뭐 위로 올렸을 수도 있고요. 위로 올리든 밑으로 내리든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위로 올리든 밑으로 내리든 반대로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해보게. 자, 무슨 얘기냐면 hx가 fx를 위아래로 옮기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옮겨서 결국 누구랑 만나는 걸 찾겠다는 얘기야. hx의 역함수와 만나는 교점을 다뤄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애초에 얘네가 이 y는 x랑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얘가 역함수랑 만나는 걸 찾으려면 지금 증가니까 x랑 만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x가 누구랑 만난다? x-2k랑 플러스 2k랑 만난다라고 하면 얘는 k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어디로 보내든 간에 무조건 뭐밖에 안 만나?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그래서 얘랑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는 얘기는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이 3개가 되는 상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감소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함수여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함수를 갖다 놓고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x좌표가 k일 때 그럼 이제 그냥 k, 어차피 t의 k승도 k라는 얘기니까 k라고 쓸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간다. 요게 지금 누구의 그래프다? fx의 그래프다 라고 봐주자 이거지. k가 음수인 상황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음수에 그려질 수가 없으니까 k는 무조건 양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과 똑같이 생각하자는 거야. 이때 이 hx의 역함수랑 그 다음에 hx가 만나는 점을 다루고 싶다. 이거였으니까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x랑 만난다. 이거를 해보자 이거죠. x랑 만나는 게 아니죠.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자 이거랑 이것을 y는 x에 뭐한 거 대칭시킨 그래프야. 그냥 y는 x랑 만난다고 하시면 안 되겠지.
자, 해서 이걸 그래프를 밑으로 2K만큼 내렸어요. 그냥 내린 거 가지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때 대칭 축은 요 직선은 얼마가 되고 얘는 y는 x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요. 이때 h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지수함수. 그다음에 여기서 로그함수.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 됐어요. 그럼 자, 여기 있는 이 점은 지금 뭐고요? 이 점은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k다. 아이고, 플러스 k,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어디다가 y는 x에 대칭을 시켜야 돼. y는 x는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대칭을 시켰을 때 감소하는 함수랑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 정해져 있고요. 문제에선 그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k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k 값이 여기 있네. 이거 만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게 만난다는 얘기니까 얘를 y는 x에 대칭시킨 누구에서도 마이너스 k, k도 반드시 지나야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그래서 알파 값이 뭐가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k와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이 뭐입니까? 얘가 베타, 베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네. 됐나? 얘가 지금 K라고 해서 만나는 점에 X좌표 K 줬잖아, 그지? 그럼 X좌표가 K인 점은 무조건 원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죠? 교점의 X좌표가 K니까 이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가 K인 점은 유일합니다. 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 점에서 원함수랑 역함수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뭐 한 것도 y에서 대칭시킨 이 점도 둘 다 지나야겠지. 괜찮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 요거 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원래 그래프에다가 잘 집어넣고 다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k, k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나는 점, 지수가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k, 얼마다? 2k다, 3k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니? 일단 지수에다가 저거부터 넣을 수 있겠죠. 자,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여기다 써드릴까요? 자, 일단 요거 하나 써서 k가 뭐랑 같다? t에 k승과 같다라는 거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지수 함수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 마이너스 k, 3k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t의 마이너스 k승이 뭐가 돼야 돼? 얘가 3k다. 요걸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풀어주면 t 값도 나오고 k 값도 나오죠. 맞아요. k 제곱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유 무릎이야. 되셨습니까? 그러면 k의 t승이 얼마인지는 알았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은 마이너스 k니까 그러면 끝이 나지요. 알겠습니까? 이해되나? 알파 값이 마이너스 k라고. 나성춘 어디 놓쳤어? 됐어? 다음에 자 37번. 안 돼, 얘들아. 이거는 풀어야 돼. 이게 왜냐면, 봐봐. 이게, 아니, 왜 이래. 그 감이 떨어진 거겠지? 일주일 동안 일주일? 한 3번 삼각함수 했다고 이게 지수로 함수가 이렇게. 아이, 거짓말. 이것은 역함수 관계가 됩니까?
그것도 안 해봤어요? 그럼 이 문제 뭘 시도했을까요? 밑이 같은 지수랑 로그인데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했다고? 아니면 역함수 관계이겠지 하고 믿고 푼 건가? 역함수가 안 됩니다. 그죠? 역함수가 되지 않죠. 1,3 지나고 3,1 지나고 아니죠. 2,2 지나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래프는 뭐 하는 거냐면 역함수 관계인 i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쓰는 겁니다. 역함수랑 원함수를 통째로 이동시킨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맞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대칭이다 라는 것은 맞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똑같이 옮겨 놓은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이어야겠지요. 그래서 원래 Y는 X라는 대칭축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 이렇게 함수식이 형성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그래프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L이 직선 Y는 2와 만나는 점을 C. 그 다음에 X좌표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X좌표가 3인 곳을 봐봅시다. X좌표 3인 곳. 그러면 중점의 X좌표가 3인 점이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3, 그 다음에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 중점이 어차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잡아서 이렇게 생겨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림이 막막했다면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그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A, 여기 하나 B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L이 Y는 2와 만나는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Y는 2를 그어요. 그어서 만나는 점. 자, 요 점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얘는 C다 라고 줬네요. 자, 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는 보이십니까? 이 그래프를 통째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Y는 2랑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 있던 기존의 좌표축에서 보자면 이게 뭐와 같은 상황인 거고 이게 X축과 같은 상황, 그 다음에 이게 Y축과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한 칸, 두 칸 올려놓은 거를 끝까지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A, B 대 A, C가 지금 몇 대 몇이래요? 2대 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직선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고 점 C의 좌표는 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되니? 는 2 하면 5, 2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얘는 1,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1,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대 A, C, A, B 대 A, C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1대 요거랑 길이가 몽땅 다 같네요. 그래서 자 여기 길이 보니까 이 점의 X좌표 1이고 이 점의 X좌표는 5예요. 그러면 요거 한 칸 길이가 전부 다 얼마씩이에요? 죄다 1씩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점 A의 좌표는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니까 2,5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생기는 요 점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이니까 4,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고요.
삼각형 OAB 넓이 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0 빼기 6 요게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시험을 하나 봅시다. 저희가 그 숙제를 좀 시간 투자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잘 풀고 못 풀고 떠나